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47위였는데 이게 올해는 62위, 15단계가 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정확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 알잖아요. 입틀막에 온갖 고발 또 제재 알고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도 이런 적이 별로 뭐 한 최근 10년 내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제가 지금 여기 유튜브죠. 네. 라디오지만 유튜브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유튜브와 실제 라디오나 방송에 나갔을 때 표현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저야 그냥 말할 수 있는데 그 제가 출연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군요. 네, 이게 그냥 막연한 저놈의 뭐가 있지라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한 발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다. 실질적 공포예요. 제가 좀 너무 겁이 많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출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은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언론 자유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다른 분들도 워낙 방송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언론 환경이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좀 나빠졌다 이런 느낌을 받고 계세요?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너는 보수 패널이 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과 국민의힘을 왜 비판해? 너는 보수 패널이 아니야. 너는 출연하면 안 돼. 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방송사에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그 외에 이제 방송사에서 많이 전 잘리기도 했고, 현재 선방위에서는 특정한 선방위원들이 저에 대해서 그냥 장성철 쟤 자체가 편향된 사람이야. 쟤를 출연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저의 발언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저에 대해서 보수 우파 쪽에서는 보수 우파를 비판하는 나쁜 패널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뭐 소송도 당했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러한 방송 환경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것이 과연 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한번 문제 제기해 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눈을 딱 맞추면서 웃음이 터졌던 게 가장 많은 지금 제재를 받고 계시는 분이라서 느끼는 바가 크실 것 같은데 김병민 전 최고는 어떠세요? 늘 부족함이 있죠. 저도 방송을 한 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난 우리가 야당이던 시절에 저도 출연 정지 참 많이 받아봤고 말을 할 때 스스로 발언에 대한 자기 검열을 했을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제가 기억나는 가장 특이했던 점은 김정은 남북관계가 한참 좋았을 때 뒤에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꼭 붙여달라고 얘기하는 사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또 반대되는 상황으로 장성철 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혹시 모를 자기 검열 이런 일들이 있다면 또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진일보해야 되는데 다만 이 정도의 상황 갖고 이제 언론 환경을 완전히 옥죄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언론 환경 한번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중재법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되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언론을 옥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있게 되는 건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나타났던 역대 이어져 왔던 일들을 언론인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미디어에서 언론 환경이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옥죄려고 해도 여기서 옥죄면 더 터져나가는 유튜브 등 다른 시장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권력이 아무리 언론을 옥죄려고 해도 옥죄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렸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환경적으로는 이제 뭔가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시지만 이제 여당 인사시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정권에서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차피 저는 여당 사람이니까 그 야당에서 느끼는 만큼의 느낌을 받지는 못하겠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 혹은 우리 장성철 선배가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한 마음들 또 특정 언론사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를 인지합니다. 인정하고. 예, 예. 하지만 그게 비단 윤석열 정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과거에 빗대서도 얘기를 드렸다는 점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당 인사 말씀하시죠. 장선철 소장님 야당이에요? 저 여당이에요.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취급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게 언론 환경이 아주 안 좋아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본인 입맛에 본인 귀에 듣고 싶은 말만 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보면은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가 지금
15계단 떨어졌잖아요. 근데 예전에 스웨덴 에테보리 대학에서 했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지수 떨어지는 게 그때가 30계단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 환경이라는 건 표현의 자유, 어떤 사상의 자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는 것들이 민주주의인데 이게 추락하니까 언론의 자유도 동시에 같이 추락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방통위 방심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은 따지고 보면 아주 중립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방통위 과잉충성해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입틀막을 해대니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패널도 할 말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겁내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